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포인트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원포인트 정리가 이제 교재가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쯤 되면 원포인트 교재가 출간이 돼 가지고 아마 강의가 이제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정리 특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어떤 게 궁금하시고 또 이 교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또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정리 특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원포인트 정리 특강이 무엇인지요? 그랬어요. 자, 그럼 원포인트 정리가 무엇인지 제가 이걸 딱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원포인트 정리, 이제 메가랜드에서 나온 원포인트 정리 교재는 저와 메가랜드 세법 임기원 선생님 동시에 이렇게 동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는 지금 이 표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색깔만 약간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색깔이 아마 메가랜드의 색깔인 그 하늘색 있죠. 그 색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지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그대로 다 똑같아요. 원포인트 정리, 부동산세법, 원포인트 정리.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점에 도전하는 비교정리 특강. 그래서 우리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16개를 다 맞추러 가는 만점에 도전하는 비교정리 특강. 이게 바로 원포인트 정리라는 이야기예요. 잘 알으셨죠? 자, 그럼 교재는 이렇게, 이런 표지가 이런 교재니까 요거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 원포인트 교재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첫 번째가 이제 단기 학습 고득점 강의라는 거예요. 이제 왜 단기 학습이라냐면 원포인트 교재가 대략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하면 6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 수를 합치면 대략 한 6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페이지 60페이지를 가지고 단기에 단 7시간에서 8시간 만에 이 내용을 전체를 학습을 해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강의가 원포인트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에 보시면 이제 기출, 대부분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기출 지문에서 지문 분석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찍어줘요. 어느 부분을 정답과 오답으로 만드는지 정답, 오답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딱 잡아드리는 거. 이 강의가 원포인트 교재, 원포인트 강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원포인트 정리집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으로만 정리가 돼가지고 그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전체 이 두꺼운 교재를 다 안 봐도 원포인트 정리집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만 가지고 반복을 해 놓으시면 시험 보실 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들로 구성해 놓은 교재가 원포인트 정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원포인트 정리 특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오답을 어떤 지문으로 오답을 만드는지 정답이 어디에서 이 지문이 어떻게 오답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비교 지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과 오답의 비교 정리 내용이 잘 돼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원포인트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실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원포인트 정리 교재 특강 교재를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방금 알려드렸죠. 기출 지문을 종합 분석을 해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들로 해서 축약을 해서 실제 시험, 이번 시험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지문들로만 구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럼 이 지문만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위해서 세법 상담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시험용으로는 원포인트 이 교재가 최상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많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원포인트 교재에는 개정세법 내용이 다 반영이 됐나요? 하고 물어봐요. 네. 자, 이 교재가 4월 한 15일에서 4월 20일경에 출간이 되다 보니까 4월 말까지 법이 개정된 내용을 전부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4월 말이 지나서 법이 개정이 돼버리면 그거는 추록이나 정오표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포인트 교재는 2024년 4월 달까지 지금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교재가 집필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개정이 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다시 바뀌면 반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세법 같은 경우는 연초와 연말에 주로 바뀌고 중간에 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원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가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바뀌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도 전부 반영된 교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지금 세법이 총 1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14문제가 이론 문제로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14문제 중에서 무려 12문제 정도가 종합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럼 종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종합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들을 알으셔야 돼. 그래서 원포인트에는 종합 문제 형태의 지문 배치로 고난도 지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원포인트 정리 교재에 약간씩 이제 해년마다 조금씩 바꾸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합 문제 형태로 출제된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도 지문도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 배치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지문을 많이 원포인트 교재에 수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포인트 교재는 주로 이제 최근에 한 15년, 20년 정도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이번 35회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 지문들로 구성된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원포인트 교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보여드리죠. 자, 먼저 조세총론에 딱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용어 정리에 여기 옆에가 뭐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취득세에서 보면 취득세 특징, 과세대상물, 납세 의무자를 이제 여기 1번으로 요 큰 타이틀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구성이 되는데 매년 1문제 출제돼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타이틀에서 하나하나가 출제된다는 것은 이런 지문들 속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1번 같은 취득이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여기서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유상의 취득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지문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건 유상, 무상을 포함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1번이 맞는데 시험에서는 유상 취득만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답으로 이게 오답이고 이게 정답인데 그래서 정답과 오답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시험 문제, 요 기출문제 해차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2번은 34회 기출문제네요. 그 다음에 3번은 20회 기출문제, 4번은 30회 기출문제, 5번은 32회 기출문제, 6번은 22회 기출문제. 기출문제 해차를 전부 표시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조심할 게 있어요. 34회 정답으로 출제된 지문들은 35회 시험에서 또다시 정답으로 출제하진 않아요. 정답으로 출제는 않지만 실제 시험에 지문으로 구성할 수는 있어요. 구성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걸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조세총론에서는 용어 정리를 1번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7개 지문만 알면 시험장에 가서 용어 정리 문제는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용어 정리 전부예요. 그럼 용어 정리에서 보니까 납세 의무자란 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나죠?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발 의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볼 때는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정답인 게 있고 오답인 게 있는데 정답과 오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는지 그걸 원포인트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요,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책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네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딘지, 어느 부분을 오답으로 바꾸는지를 원포인트 교재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작업은 다 끝나고 이제 아마 인쇄 작업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OT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인쇄 작업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OT 작업 끝나고 여러분 광고 올라가면 그때는 아마 교재가 출간이 돼 있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보니까 매년 2문제가 종합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타이틀을 나누지 않았어요. 1번부터 해서 쭉 요 지문들요. 그런데 주로 이제 언제 출제가 되고 주로 많이 나온 데가 어딘가를 여러분 직접 한번 봐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을 작년에 출제했고 이번에 어디가 출제가 될 건지 이걸 강의 들으시면 제가 다 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지문은 왜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은지 그런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물, 양도로 보는 것, 여기서 매년 할 문제 출제 예상이에요. 작년에는 과세 대상물에서 출제됐어. 작년에 과세 대상물을 출제한 하나, 둘, 세 개 있죠. 요 세 개인데, 세 개를 작업해놨는데, 이 중에서 요 두 개가 출제돼. 34회, 34회.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된 거예요. 대박이네. 왜? 과세 대상물에서 박스 문제를 해서 지문 4줄 나왔는데, 그 4줄 중에 요 두 개가 여기 들어있죠. 1번도 들어요. 하나, 둘, 셋 다 들어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확실히 탁 찍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포인트 교재라는 거. 이제는 그러면 작년에 양도 대상물을 출제했으면 이번 연도에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안 보는 것 이쪽 지문을 이제 문제화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 지문을 이렇게 길게 된 지문에서 포인트가 어딘지만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원포인트 정리 특강은 누가 들으면 효과적인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원포인트 교재 때문에 한 7월달, 8월달쯤 되면 많은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선생님이요, 저 세법 포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세법 때문에 합격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세법 포기하고 다른 걸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도저히 세법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원포인트 교재를 한 3바퀴만 돌려보세요. 처음에 강의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들으세요 하고 제가 3번만 해보시고 강의를 3회동만 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요.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세법은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이 진짜 많아요. 세법 포기하시면 2차에서 세법을 포기하시면 실제 자격증 취득 확률이 한 10%밖에 안 돼요. 절대 세법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의 합격, 실제 합격증을 손에 쥐려면 2차 2교시 등기법, 지적법, 등기하고 지적하고 세법 요 3개가 여러분 자격증을 손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을 포기하시면 등기법과 지적법을 거의 고득점을 해서 다 맞추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세법을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에게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원포인트 교재를 3번만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3번을 듣고도 포기할까 하는 포기를 고민하신 분이면 다른 처방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정도 딱 들어보시면 선생님 세법 포기 안 할래요. 이 정도면 제가 세법은 반타작 이상은 하겠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 선생님 고마워요. 제 선생님 때문에요. 저 이번에 자격증 취득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요. 3개 맞고 2개 맞고 4개 맞고 이러다가 원포인트 교재 3번 듣고 8개, 10개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0개, 12개 맞았어요. 어떤 분은 14개 맞았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맞춰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그거 한 3번만 선생님 들으라겠는데 제가 10번을 들었다니까요. 10번을 반복했더니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다 그 지문 다 똑같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세법을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원포인트를 3번만 들어보세요.
절대로 포기란 말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포인트가 여러분의 세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를 고민할까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원포인트 교재를 3번만, 3번 아시죠? 3번만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세법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지문에서 이제 세법은 이제 지문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핵심 단어를 찾고 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법에서 무엇을 원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만 막 암기를 하려고 하지 그 지문 속에서 시험에서 출제된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아직 못 찾는 분이 있어요. 그 문제 지문에서 포인트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원포인트 강의를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포기할까 고민하신 분은 3번. 문제 지문에서 포인트를 찾지 못하신 분은 딱 한 번만 들어보시면 이거다. 요것만 찾으면 내가 세법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고민했을까? 그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리 교재가 원포인트 교재고 원포인트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째. 나는 빠르게 고득점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요 너무 불안해요. 합격을 하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점수를 바로 수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원포인트 교재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한번 읽어보고 단 5회 정도만 반복을 하시면 그냥 보는 쪽쪽 답이 보여요. 딱 내가 읽는 순간 읽다 보면 포인트하고 정답을 찾으니까 16문제를 5분에서 6분 안에 다 맞춰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숙달만 잘 시키면 원포인트 교재로 숙달만 시키면 여러분은 아주 빠르게 고득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로 시간이 걸리신 분은 한 5분 안에 그걸 다 문제를 풀어내실 거예요. 바로 보는 순간 답이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로 반복을 해주시면 빠르게 고득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고득점을 만들고 싶으신 분. 그다음 4번째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만 반복하고 싶으신 분. 나는요 시험 몇 개 안 맞아도 돼요. 나는 5개만 맞아도 돼요. 10개만 맞아도 돼요. 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된 것만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원포인트 교재란 이야기예요. 작년의 지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 3년치를 완벽하게 칼질해 본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35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문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만 초압축을 하는 교재가 원포인트 교재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있는 지문들만 반복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원포인트 교재, 원포인트 특강을 들으시면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는 35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자 원하신 분이라면 전부 한번 들어보신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메모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쓰지 말아야지. 이건 써야죠. 자, 이런 건 써야죠. 자, 첫 번째로 강의를 들으실 때 처음에는 절대로 빠른 배속이 아니라 정배속. 자, 정배속으로 들으세요. 첫 번째는 강의를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실 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들으시면 순간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정배속으로 들으시면서 꼭 필요하고 핵심 단어가 되는 게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핵심 포인트에만 색상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상당액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채무 인수예요. 인수한 채무액. 채무 인수인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채무인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배우자냐, 직계 존비속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 먼저 무조건 채무 인수만 따지면 안 돼요.
누구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 유상으로 가냐, 무상으로 가냐, 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라고 쓸 수도 있고 형제 자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그 핵심이 어딘지를 짚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에다만 밑줄을 그으시고 진짜로 중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만 색상으로 표시하라는 이야기.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지 이걸 전부 다 색으로 입혀버리시면 안 돼요. 다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색상으로 입혀주실 거. 자, 첫 번째 정배속 핵심 포인트만 체크하시고 핵심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포인트만 색으로 입혀주실 거.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2순환 할 때는 1순환을 한 바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저와 함께 정배속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핵심 포인트 잡는 것만 집중을 하세요.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위주로 포인트를 잡아놨으면 다른 이제 뭐 서술하라는데 필요 없는 지문은 이제 안 읽으셔도 돼. 두 번째 할 때는 진짜로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가 되는 지문하고 정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핵심 포인트에 그 지문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읽을 때 똑같은 지문을 계속 보면서 여기에 포인트였으니까 이 포인트에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포인트하고 정답 지문하고만 연결하는 고리를 연결고리만 잡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가면서 두 번째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의를 두 번째도 동영상을 또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포인트를 보면서 지문을 반복해서 포인트하고 지문을 연결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런데 읽다가 보면 요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게 7번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럼 7번 앞에다가 물음표를 딱 해놓는 거예요. 물음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지문 앞에다가 물음표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그냥.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라고. 두 번째니까. 자, 내가 이해된 것은 그냥 놔두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물음표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이해도까지 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강의를 다시 한번 이 책을 3회독을 하실 때는 정확히 이해되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지문은 완전히 이해했어. 이 지문하고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아. 나는 이 지문은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제 맞출 수 있어. 확신이 되면 이 지문에다 X를 그어버리세요. 이제는 나는 이런 지문 안 봐도 돼. 나 이 지문은 시험장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X 요거 안 봐. 자, 세 번째 할 때부터는 이제 X 그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해되고 확실한 지문들이라면 X를 긋고 이제 넘어가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실 때는 전 책을 다 보지 마시고 이제 사순환 하실 때는 이 지문들에 물음표 됐던 거 있죠. 그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물음표 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7번이 물음표가 돼 있었다. 그럼 물음표가 되어 있는 지문을 한 번 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지문만 봐가지고 다시 봐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음표를 하나 더 해. 그럼 물음표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한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두 번째 해도 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다시 물음표 해놓고 그냥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반복하실 때는 전체를 다 읽지 마시고 물음표 되어 있는 지문들만 반복해가지고 그걸 이해한 것과 이해 못한 것을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물음표를 그냥 또 한 번 앞에다 더해 주시고, 이제 이것도 내가 이해됐어? 그럼 X 긋버리시고. 자, 이제 네 번째 끝나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우순환 할 때는 이제는 X 표시 않았던 지문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실 때는 물음표 된 지문만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다섯 번째 오해독을 하실 때는 이제 X 표시 안 했던 거. 자, X 표시하고 물음표 되고 이건 그냥 놔둔 거 있죠. 이제 X 표시 안 하고 물음표하고 X가 안 돼 있는 거. 그 지문들이 몇 개씩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다가 이제는 요것도 이제 이해됐네? 그러면
다시 X 그어버리는 거 이제. 그러면 X 그어버린 것은 이제 다 X 그어버린 거 다 이해됐다는 이야기. 이해되고 X 안 그은 것만 놔두시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음표로 그냥 지금도 살려놓으시고. 자, 그럼 오순환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2개 돼 있는 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물음표가 2개 돼 있으면 그 물음표 2개 된 것만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그 지문만 해설을 들으세요. 자, 다시 해설을 들으세요. 물음표 1개나 2개가 되어 있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다 듣지 마시고 물음표 되어 있는 지문만 동영상을 끌어다가 그 지문만 짤강으로 들어보시고 이해됐어? 그러면 그 지문 통과? 그러면 X, 그러면 통과되면 X 긋고 다음에 물음표 되어 있는 지문으로 다시 쭉 동영상을 연결해서 그 동영상을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일단 5순환이 끝나고 나면 또 특히 4순환이 끝나고 나면은 물음표 된 것이 아마 계속 남아있으면 그때는 물음표 돼 있는 것만 강의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5순환까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빠른 배속으로 1.5배속이든 1.6배속이든 1.5배속이나 1.6배속 정도 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강의만 들으세요. 지문 안 봐도 돼, 이제. 지문 안 보셔도 되고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그냥 노래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그러면 딱 말하는 순간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니까 이것 말하면 이게 답이겠네, 이것 말하면 이게 답이겠네, 나도 모르게 떠올라 이제 이 정도로. 예. 그래서 5순환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책으로 내가 계속해서 책을 다시 반복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동영상에서 1.5배속 이상으로 돌려놓고 들으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이제부터는 효과가 적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할 때까지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만 따라서 해주시면 원포인트 교재 활용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원포인트 교재가 지금까지 시험에 얼마만큼 적중률이 높았어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32회 시험에서는 전체 이제 시험 지문이 72줄이 나왔는데 16문제 80줄 아닌가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하고 박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지선다가 아니라 박스에서 뭐 3개 될 때도 있고 4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지문이 있어가지고 총 72개 지문이 나왔어요. 그중에 32회 시험에서는 69줄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3줄 안 나오고 다 원포인트 교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95.8%가 32회 때는 이 원포인트 교재에서 기출 지문을 적중시켰어요. 근데 33회 때는 조금 낮아졌어요. 68개 지문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오고 박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 68줄이 나왔어요. 그중에 57줄이 출제가 됐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83.8%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때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5줄이 거기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에는 주로 총론부터 시작해서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여기까지만 구성이 돼 있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목적세라는 건 여기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출제됐을 때 여기에 지문이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83% 정도, 80한 대략 한 4% 정도가 정답률이 났는데 이제 34회 때는 제가 다시 지문을 확 줄였어요. 33회 때 아니 책이 엄청 두꺼웠는데 34회 때는 책이 완전 축소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하시죠? 그래서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이 많아야 되잖아요. 최대한 지문을 많이 해놓고 여기서 다 나왔다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최소의 지문으로 최대의 출제 지문을 맞추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34회 시험에서는 전체가 총 69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67개의 지문을 원포인트 교재에서 맞춰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네요. 2줄 빼고 다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완전 고득점을 작게 하실 분들은 원포인트 교재를 반복해 버리시면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34회 시험에서 출제해서 정답으로 유도됐던 것 그거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좀 줄이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35회 시험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지문들로 35회 원포인트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회 시험에서는 정답률이 얼마 정도나 이제 적중률이 될 건지 이제 또 지켜봐야죠. 그래서 저는 아마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원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완전 세법의 고득점을 만들어 보시면 아마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진짜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실력 보죠. 34회 기출 28번 지문은 취득세, 납세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있죠. 그런데 원포인트 교재 교재 페이지 수까지 다 써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문 똑같네. 다 들어있네. 다 있어요. 자, 그냥 기출된 지문이나 원포인트 교재에 나와 있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요 지문들이 다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또 32번 재산세 부가징수와 관련된 게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죠. 이것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들어있네. 원포인트 교재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고득점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문제를 못 푸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면 실제 시험에 가면 딱 보는 순간 답이 그냥 보여요. 이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 첫 일순환 하실 때를 잘 하셔야 돼요. 일순환 하실 때 반드시 정배속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핵심 포인트만 딱 체크하시고 핵심 포인트에 진짜 중요한 건 색상으로 표시하시고 요 작업만 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 특강 기출지문 적중률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체 다 보여드리면 또 시간상 안 되니까 몇 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자, 이제 그럼 원포인트 강의는 현장 강의 어디서 언제 하는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자, 현장 강의는 제가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노량진 메가랜드로 오시면 되는데 5월 12일 날 일요일 날 강의가 있어요. 5월 12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대략 한 6시 정도에 끝날지 6시 한 30분 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데 대략 10시에서 6시 정도까지 해서 총 한 7시간 정도 아마 이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오후에 한 4시간. 그러면 대략 한 7시간, 8시간? 이 정도라고 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시에서 6시 사이에 또는 6시에서 한 7시 사이에 수업이 끝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노량진 여기 오시면 돼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노량진역이 어딘지 아시죠? 노량진은 1호선, 전철 1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데가 노량진역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역에 오시면 지하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노량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출구로 딱 계단 올라오시면 오른쪽으로 턴하시면 한 60m 정도 오시면은 거기 하나은행이 보일 거예요. 바로 출구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꺾으시면 동작 경찰서가 있을 거예요. 그 경찰서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시면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을 건데 거기에 하나은행 6층에가 저희 메가랜드 노량진 캠퍼스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노량진 캠퍼스에 혹시 내가 강의로 지금 강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전화 문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02-2135-4881 하시겠죠? 자, 이런 건 하나를 제가 사진을 탁 찍어놨다가 강의 문의도 해보시고 하세요. 근데 현장 강의 들으실 때하고 동영상 강의 들을 때하고 약간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핵심 포인트만 정확히 딱 잡고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그 강의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동영상 회원이지만 현장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 노량진 메가랜드로 전화하시고 노량진 메가랜드에 신청하시면 돼요. 대신에 강의 일정은 5월 12일 일요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철로 오시든지 아니면 교통편을 시내버스 교통편을 알아보시고 아니면 전철로 알아보셔가지고 오실 때 전철로 오실 때는 3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대략 한 60m에서 70m 정도 오시면 하나은행 6층에가 노량진 캠퍼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5월 10일은 원포인트 세법 틀으러 가는 날 하고 픽 해놓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동영상 강의는 그러면 나는요 현장 강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요 못해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요 현장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을 언제 열려요? 5월 12일 날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제가 실제 실강을 하는 걸 그대로 현장 강의를 그대로 촬영을 해요. 현장 강의를 촬영해 가지고 영상을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이제 업데이트는 바로 다음 날 5월 13일 오후 정도부터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5월 12일 날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면 그날 올려줘야지 왜 안 올려줘요?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5월 13일 오후부터는 아마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방법은요. 신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수강 신청을 먼저 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보면 그 수강 신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강 신청을 탁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유료 특강, 시그니처 특강 그 왼쪽에 그 화면 왼쪽에 보면 중간쯤 내려오시면 특강이 있을 거예요. 특강이 있는데 거기에 유료 시그니처 특강 시그니처를 클릭을 하세요. 원포인트는 시그니처 특강에 들어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쭉 나오면 거기에 강사명에다가 누르시면 선생님들 성함이 쭉 나오는데 세법은 제일 밑에 세법 이성원 그 다음에 임기원 이렇게 두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 이성원 딱 검색하시고 누르시면 이제 원포인트 강의가 요 강의구나. 그리고 강의를 딱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원포인트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5월 12일 날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그것도 유료예요. 학원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강의 듣는 게 아니라 학원에 와서 영상 신청하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월 13일 날부터는 동영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동영상으로 업로드 돼가지고 동영상은 13일 오후부터 아마 강의가 들을 수 있도록 아마 그 조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덟 번째로 원포인트 특강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본사 직원 되신 분들이 원포인트 강의가 너무 효과적이다 하니까 원포인트 강의에다가 여기는 기출 지문만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까지 풀면 문제까지 같이 하면 효과적일 건데 선생님 요거 한번 서비스로 같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면 안 될까요? 하고 저한테 협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오픈이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원포인트 특강 오픈이에요. 그러면 4월 25일 날 이제 홈페이지에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5월 24일 한 달 동안 원포인트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학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든 강의 구매자 모두에게 그 이벤트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시면 제가 2024년 시험 보시는 분들 위해서 기초 문제풀이 특강을 제가 50개 테마로 만들어서 테마별로 문제를 한 테마당 10문제씩 해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해설 강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최소로 저렴하게 해서 제공을 해라. 그래서 기초 문제풀이 특강이 이미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문제풀이 특강을 7일 수강 가능한 무료 무료로 강의를 7일간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급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거는. 그래서 원포인트 특강을 결제하신 분들에게 그것도 한 달 동안만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결제하신 분들에게 한해서 2024년 기초 문제 풀이 특강을 7일 수강 가능한 강좌 무료 수강권을 지급을 아마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때 활용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고 요 원포인트 지문을 익히시면, 여기에 익혀지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확인을 해야만 내가 실제 원포인트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7일간 무료 강의 수강할 수 있는 지급을 해드리니까 그거 활용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기초 문제풀이 특강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요. 테마 1번부터 시작이죠. 테마 1번부터 시작해서 테마 50번까지 한 테마당 10문제씩 만들어졌어요. 테마별 10문제로 총 500문제로 제공해가지고 여기는 이론을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신 분들은 문제만 풀어서 내가 문제로 확실하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지금 총 500문제 문제풀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테마당 10문제를 제가 만들어드리고 그 10문제 해설을 15분에서 20분 안짝으로 짧게 끊어가지고 최대한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어디가 간단해. 오늘 하루에 내가 어디를 움직이는데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움직이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에 잠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짤강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런데 완전히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강의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7일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이 테마 50선 기초 문제풀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기초 이론을 확립할 수 있는 문제가 대략 한 40%가 출제되어 있고 중급 이론 확립 문제가 한 40%, 그 다음에 중급 수준의 계산 문제가 한 20%에서 계산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구성해 드렸어요. 그래서 한 파트 한 파트마다 그 파트마다 10개를 문제 지문을 주어지고 그 10개 지문을 반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문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법 테마 50선 학습 방법은 10문제를 먼저 10분 동안 풀고 테마 한 문제당 10문제니까 한 문제당 1분이니까요. 10분 동안 문제를 풀어놓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0분 동안 앉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자 해설을 이제 출근하면서 전철간에서 해설을 듣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10분만 하시면 돼. 한 테마니까. 한 테마당 10문제니까. 10문제 그냥 10분 동안 풀고, 그냥 시험지 그냥 놔두시고, 왜? 어차피 화면에 시험 문제 다 보이니까. 영상에 다 보이게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출근하면서 그 해설 강의만 빠르게 듣는 거예요. 왜? 20분 안에 끝나니까.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니까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럼 그 지문에는 똑같은 지문이 아니라 아주 유사한 지문들로 계속 반복해라. 10문제가. 그러면 한 지문을 풀다가 이거 똑같네? 요즘은 계속 여러 번 지문을 보면서 그 유사 지문을 반복해서 문제 풀 때 확실하게 내가 이 지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테마 50선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로 이론 정리가 완벽히 되신 분들이라 하면은 이 테마 50선 문제풀이로 내가 실전에 적응을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빨리 풀고 핵심 포인트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마 이게 서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는 이론 중심의 기출 지문 형태로 돼 있고 테마 50선은 문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지문과 문제를 하나로 딱 조인을 한다면 완벽하게 해결이 끝나실 거예요. 그럼 세법은 거의 만점을 다 맞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포인트 이론 포인트 학습을 먼저 하시고 자, 원포인트 교재에 예를 들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이 정리를 먼저 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정리를 원포인트로 정리를 쫙 해. 그럼 내가 실제 이론을 완전하게 이해했는가를 자, 여기서 쭉 보니까 테마 여기네. 양도
여기네.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서 테마 37번 있죠. 테마 37번의 문제 10문제를 풀어보면서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문제를 내가 실제 하나도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는지, 만약에 문제를 풀었더니 어떤 지문에서 내가 막힌 지문이 있더라. 그 막힌 지문을 다시 원포인트로 넘어오셔가지고 그 지문을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 50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안 풀리는 지문만 다시 원포인트에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그러면 이론과 문제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포인트 특강을 듣고자 하는 수강생에게 제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원포인트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문을 줄여가면서 세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했잖아요. 사해독부터 시작할 때는 X 그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X 그어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안 봐도 돼.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런데 테마 50선 문제를 풀어봤는데 X 그었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틀려버리네? 그럼 그건 X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살리셔야 돼. 그럼 다시 지우셔야 돼. 그래서 지문을 반복을 통해서 지문을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안 풀리면 다시 원포인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지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확실히 이해되는 지문을 계속 줄여가셔야 돼. 줄여가다 보면 이제 남는 게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줄여가면서 세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법, 제가 원포인트를 만든 이유가 그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법에 접근하시면 분명히 세법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용어가 생소하시고 너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세금이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또 세금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압박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법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세법은 여러분 스스로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도 세법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세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를 통해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격 후기를 남기셨는데, 자, 그 후기를 남기신 분들의 멘트를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2020 10월 28일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원포인트 후기를 남기신 거예요. 세법이 마지막 과목이고 지문이 길어서 평소 교수님 말씀대로 서술어 읽지 않고 핵심 단어 포인트만 짚어서 빠르게 잘 풀었습니다. 계산 문제 2문제 빼고 다른 서술 문제 푸는데 문제당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봐요. 문제당 30초니까 5개 지문을 읽는데 1분이 아니라 30초밖에 안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50%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34회 이번 세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4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핵심만 찝어주는 강의 최고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부탁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실제 세법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원포인트 교재를 실제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었는지를 그대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라고 여기다 공개해드린 거예요. 또 이분은 11월 1일 날, 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 후기를 남기신 거예요. 타사 수강하다. 타사. 그러니까 메가랜드가 아닌 나머지는 다 타사겠죠? 타사 수강하다가 세법 문제가 너무 안 풀려서 요약 강의 들으니 머릿속이 정리되는 것 너무 명쾌했어요. 시험 2달 전부터 원포인트만 계속 들었어요. 봐요. 2달 전부터 다른 거 이제 필요 없고 원포인트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했더니 계산 문제 너그니 다 풀었고요. 다들 어렵다는 세법이 쉽더라고요. 원포인트 강추입니다. 원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했더니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두려운 게 없더란 이야기예요. 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분은 11월 30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서 올리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2차가 문제였고 그중에 세법이 정말 큰 어려움이었어요. 포기하고 한 문항으로 찍어야 하는가 고민도 많았어요. 한 번으로 딱 찍으면 3문제 맞거든요. 마지막에 정말 다 포기하고 원포인트 강의만 시간 날 때마다 들었는데요. 34회 때 82.5점이 나왔어요.
32회 때는 공시하고 세법이 42.5점이 나왔다네요. 그러면 세법은 거의 다 하나도 거의 못 맞췄다는 이야기, 다 틀렸다는 이야기. 지적을 12개에서 10개 정도 맞추시고 그다음에 등기 한 몇 개 맞고 하면 이 정도 나와요. 세법은 거의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82.5점이라는 이야기는 반절 세법을 다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 이성훈 선생님이 지문 위주로 OX를 하시는지 알게 된 시험이었고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왜 원포인트 강의를 가지고 요 지문을 이게 맞는 거, 이게 틀린 거를 구별해내는 거. 그래서 이 지문에서 요거는 맞는 거고 요거는 틀린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원포인트로 반복을 하시면서 그 지문 분석하실 때 핵심 포인트가 어디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 지문으로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찾는다면 여러분도 35회 시험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분은 11월 30일 날 특강 후기를 남기셨네요. 원포인트 특허 OT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몇 번 돌리니까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대로 OT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몇 번 돌렸더니 이 얇은 교재에 나올 지문들을 다 예상해서 넣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얇은 책이지만 이 얇은 책을 반복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남겨놓은 실제 후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후기를 보시면서 나도 원포인트 교재 저걸 가지고 나도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강의는 듣기 싫을 거예요. 교재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럼 교재 교재 어디서 구입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교재가 아직 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교재 출간이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분명히 제가 따라서 해보세요. 온라인 서점 여기를 땅 클릭하세요. 1번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2번요. 여기 2번을 보면 바로 교재 전체가 쭉 입문서, 기본서 쭉 나오는데 특강, 기타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서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특강 기타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요 과목이 쭉 나와요. 전체 과목에서 부동산 세법을 누르세요. 부동산 세법을 클릭을 하시면 원포인트 정리 교재가 보일 거예요. 자, 원포인트 정리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돼요. 구입하실 때 그런데 이제 요 교재가 한번 대략 한 6,000원, 7,000원만 많이 되면 많은 7, 8,000원 안짝일 거예요. 그 정도인데 택배비가 좀 있어요. 택배비는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특강 교재하고 구입을 하실 때 같이 묶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특강들이 많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특강 교재들하고 하나로 묶어서 일괄 구매하시면 아마 배송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막 책이 나온다 해서 바로바로 결제해가지고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거 구매하실 게 있으면 그것과 합쳐가지고 함께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강의 신청,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앞에서 잠깐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면 수강 신청이라는 거 보이죠? 이 수강 신청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쫙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평생 패스부터 쭉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유료 특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왼쪽 화면 왼쪽으로 쭉 보시면 유료 특강이라고 나오는데 그 유료 특강에서 시그니처 특강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그니처. 이제 선생님들의 시그니처 특강이 쭉 나오면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각 과목당 한 분 시그니처 특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세법은 제일 밑에 과목이라 제일 밑에 있으니까 찾기 힘드니까 여기 거기 보면 선생님들 교수 전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제 이름이 뜰 거예요. 이름이 뜨면 제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성원 선택을 딱 하시면 그 다음에 원포인트 정리 특강이 보여요. 원포인트 정리 특강이 보이면 그걸 강의 신청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포인트 상담 문의는 노량진 메가랜드로 하실 분들은 이제 학원에 실강을 들으실 분들은 노량진 메가랜드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실강은 노량진 메가랜드로 신청하시는데 전화번호는 02-2135, 4881로 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온라인으로, 저는 현장에 갈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온라인 강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1833-3329로 1833-3329로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상담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수강 신청은 저희 그 온포인트만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 메가랜드 온라인 강의 모든 것은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1833-3329로 전화하시면 모든 상담을 다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전문 상담원들이 계시니까요. 메가랜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자 할 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내가 강의를 신청해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강의 신청, 그 다음에 유료 특강, 시그니처 특강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 이송원, 있었잖아요. 이송원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원포인트 강의 나온다고. 그렇게 신청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이쪽으로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해가지고 신청하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요, 꼭 실강을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노량진 학원에 직접 가서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문의를 하셔야 돼요. 강의 문의를 하셔야죠. 왜 강의 문의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강의 문의해야 되는 이유 아시죠? 왜? 마감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서 강의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지, 그날 당일날 와서 강의를 신청하려면 당일날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강의를 신청할 때는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아마 잘 구분하셨다가, 나는 현장에서 듣고 싶다 그러면 학원으로 연락하시고, 나는 온라인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직접 강의 신청하셔도 되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객센터 이쪽 전화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원포인트 강의 교재를 만들고 이 원포인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에게 원포인트 강의 교재 활용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알려주고 여러분이 이제 효과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제일 먼저는 정배속으로 처음에 할 때는 정배속으로 들어주신 게 좋아요. 정배속으로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제 조금 핵심된 단어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실 때부터는 이제 좀 줄일 건 줄이고, 내가 확실히 이해된 건 줄이고, 아직도 이해 안 된 건 물음표 넣으시고, 물음표 된 것은 동영상 강의로 해서 그 부분만 동영상으로 다시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세법에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그 세법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안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포인트 교재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많이 원포인트 교재 홍보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그리고 또 올해도 35회 시험도 원포인트 교재에서 많은 적중을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 지문은 올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될 것 같다,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요. 5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나실 분, 그 다음에 13일 날은 온라인 쪽에서 하루 정도 늦게 업로드 되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주변 분들 공부하신 분들 어려워하시면 원포인트 교재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강의 많이 홍보해서 같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5월 10일 날 강의에서 만나죠. 네, 안녕.